오늘 수능하고 그 다음에 정규 프로그램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수능 국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회를 자주 다녀보시면 이 수능 국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택 과목이라는 거. 기존에 없던 국어 선택 과목이 적용되면서 선택 과목 간에 유불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조정으로 불리함 혹은 유리함을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사실은 선택 과목 때문에 공통 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과거 수능에 비해서 문항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선택 과목은 11문제인데 예전 수능은 사실 선택 과목에 해당했던 화작문이 15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4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문학과 독서에 각각 2문제씩 문항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독해, 그 다음에 추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등급과 점수를 산정한다. 선택 과목이 있으면 각 선택 과목별로 학생들의 등급을 산정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작 선택이든 아니면은 언매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에서 자신의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 수험생을 한꺼번에 묶어서 등급과 표준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전략적인 선택과 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를 처음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그거를 문과 침공이라고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정원에서 교차 지원에서 이공계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전체 합격생 중에 70% 정도. 네.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바뀐 수능에 있어서도. 왜 그렇게 되느냐면 조금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언매 과목이 생각보다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이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매 선택하면 정말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나? 팩트만 말씀드리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화작으로 수능은 언매로 시험을 치러도 되냐? 작년에 고2 학생들 부모님께 제일 많이 상담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내신은 화작으로 선택하고 수능 시험에서는 언매로 치러도 되느냐? 네, 됩니다. 어차피 내신은 화작 선택을 해서 화작으로 내신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을 언매로 선택해도 전혀 불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화작을 선택해서 내신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능은 언매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대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대체로 학생 숫자가 350명 정도 되죠. 그 중에 화작 선택한 학생이 올해는 딱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거의 절대 다수로 많아진 겁니다. 기존에는 설명 좀 그렇고 전체 수능 치르는 학생들을 비율로 본다면 작년 수능에서는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수험생 전체의 34%였어요. 근데 현대고등학교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화작 선택한 학생은 딱 20명.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언매를 선택하면 수능에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생각에 언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매의 학습 부담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그렇다면 2학년 때 아예
학교의 내신을 엄매로 선택해서 엄매 공부를 2학년 때부터 착실히 하자. 이런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수능의 변화가 학교 내신에도 영향을 미치나? 현대고는 심각하게 미치는 거죠. 엄매 선택자가 전교생 350명 중에서 330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래서 화작 선택한 학생들은 한 반도 안 돼요. 현대고가 제가 알기로 한 반의 정원수가 28에서 29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작 선택한 학생들은 한 반을 채 못 채우는 거죠.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절반이 안 됐습니다. 엄매 선택자들이. 근데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엄매 선택의 장점은 그럼 뭐냐? 우선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작보다는 일단 어렵고요. 하지만 탐구보다는 쉽습니다. 탐구 영역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탐구 영역 한 과목 정도의 학습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근데 지금까지의 평가원의 수능 출제 경향으로 본다면 11문제의 언어와 매체 중에서 실제로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 부분의 문제 수는 4문제 혹은 4문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학생들한테는 학습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죠. 매체라고 하는 과목은 어머님들께서도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 이틀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읽어보고 올바르고 착실한 선택지가 답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매체는 사실 학습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상위권의 경우들이 이렇게 엄매를 선택해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이과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해서 표준 점수를 좀 더 올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학교 내신에서 엄매 쏠림 현상. 아마 자사고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학교들이 엄매로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현대고와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인데 이거 잠깐만 보시면 좀 재밌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비어있죠. 이렇게. 이게 2013학년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수능 결과입니다. 표준 점수를 보시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져서 수능이 사실 좀 작년에 쉬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쉬워진 거거든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인 걸 보면. 근데 여기 비어있는 칸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엄매 100점 만점인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얻지만 화작에 100점 만점인 학생은 표준 점수 145점을 얻습니다. 그러면 화작을 선택해서 다 맞아도 이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에서 엄매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4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렇게 5점 차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역시 4점 차이. 이게 재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재작년 수능 시험에서는 딱 2점 차이였습니다. 근데 4점 차이, 5점 차이, 4점 차이 이렇게 꾸준히 벌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체 1등급 학생들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를 더 받은 학생들은 전체 1등급 학생들 중에서 2.6%밖에 안 됐었거든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 학생들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로 가면서 엄매로 많이 옮겼습니다. 화작에서. 그래서 1등급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표준 점수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이 전체 1등급 학생들 중에서 11%. 그러면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도 9%에 해당하는 1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엄매로 돌린 거죠. 1등급에서. 2등급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돌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시험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수능시험에서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1등급이 수험생 전체에서 보면 2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81명, 15%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아마 내년 수능에서도 엄매로 쏠리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가 딱 지나고 나면 내가 공통 과목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난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안 잃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엄내로 돌릴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현대고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1학년 때부터 문법을 굉장히 세게 나갑니다. 1학년 때 아예 문법의 틀을 확 잡아놔서 2학년 때 학생들이 엄매를 선택할 때 문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담을 없애려고.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현대고 지도를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재작년부터 학교의 문법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거든요. 고1 문법이. 시험 대비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싫었어요. 문법을 너무 어렵게 내서 어떤 학생은 문법 문제, 정말 문법 문제 10몇 문제 중에서 하나 맞았어요. 하나. 근데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좀 이따가 아까 여기 자료에다가 문법 문제 한 페이지 딱 띄워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문법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인 거냐? 수능 시험도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정말 문법을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고요. 학생들이 이런 문법 문제에 한 번이라도 이제 대인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학교의 문법 시험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이 2학년 때 가서 화작 선택을 하더라도 3학년 때 언매로 전환을 할 때 문법의 공부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건 맞아요. 지금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언매 전환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래도 내가 1학년 때 문법을 진짜 치열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매 선택을 할 때 망설임이 좀 적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1학년 때 문법은 교과서만 놓고 따진다면 정말 간소화돼서 그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언매 선택할 때는 어림도 없거든요. 근데 현대고는 1학년 때부터 교과서의 문법 내용에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은 양을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면 화작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솔직히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정시 모집 비중이 40% 이상, 실제 42% 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상위권 16개 대학에서 정시 모집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보면 23%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42%까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게 이거죠. 이런 것들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흔히 교과 세특이라고 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원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의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원을 73% 정도 늘렸습니다. 전체 정원의 73%가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73% 정도. 그러면 얼마냐? 전체 정원에서 13%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논술 전형보다 훨씬 더 문이 좁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논술 전형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교과 세특하고 그 다음에 내신의 중요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나 자소서나 추천서나 기타 등등의 5만 가지 다른 전형 요소들은 다 이제 제외하기 때문에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비중이. 그 다음에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교과 세특은 아시겠지만 각 교과의 선생님들이 학생부에다가 이 학생에 대해서 기재해주는, 쉽게 말하면 정성평가인 거죠. 예전에는 교과 세특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만 기재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한테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다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든가 매일 꾸벅꾸벅 존다든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기에 조금 심정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은 학생이면 불리하게 기재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내신이 월등히 좋아진다거나
학생이 교과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더 증가한다는 걸 보이면 당연히 교과서 특에 보다 더 좋은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들의 경우에도 발전이 있는 학생들을 훨씬 더 우수한 자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종합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영향력이 커진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거 수능 최저기준. 수능 최저기준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지방에 있는 고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대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하고 수능 등급하고 놓고 보면 내신이 더 안 좋아요. 현대고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1등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갈수록 그 폭이 좁아들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가면 이 학생이 모의고사 1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신에 너무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의 내신이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내신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른 학교, 다른 자사고나 다른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처럼 모의고사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신에 너무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내신에서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고전 문학의 경험치는 매우 낮아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문학에서 점수를 까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전 문학이나 낯선 작품이 나오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서 경험치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역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신을 너무 많이 치우치면 수능 점수를 잃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죠.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올해 수능 결과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을 놓고 보면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3.2배 정도 됩니다. 재수생들은 내신을 안 하죠. 물론 1년 더 공부를 하긴 하지만 모든 재수생들이 1등급인 거는 아니고요. 최종반에 가면 5등급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재수생과 재학생을 비교해보면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재수생이 월등히 더 높아요. 심지어는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이 재학생들보다 1등급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현대고는 거기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학생들이 수능 시험에서 이 재수생이나 아니면 검정고시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은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내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이겠죠. 이게 제일 고민스럽죠. 내신이 안 되면 수시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 사실 수시 전형에서 내신이 안 되면 수시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이 좀 유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현대고가 유리할 수 있는 거는 학생 수가 많다라는 거. 지금 보면 현대고 고1, 2, 3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 한 10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학년당 350에서 360명 사이.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을 보면 한 학년에 200명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의 숫자가 우선 다르죠. 옆에 있는 압구정고 같은 경우 1등급이 6명이고요. 현대고의 경우에는 14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치열해요.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모의고사에 비해서 등급이 낮게 되고 내신이 나중에 고3 때까지 가서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신이 2등급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수시 포기할래요 라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정시전환한다라고 하는 1학년 내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학년 내신이 끝났는데 벌써부터 정시전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 모집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수능 준비는 안 할 수도 없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 내신이 조금 불리한 학생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고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해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1차 컷에서 내신이 몇 퍼센트 안에 서류 면접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할 텐데 수능 최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방 고등학교 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내신에는 들어간다고 해도. 자, 이제 나중에 자녀들을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능하고 내신하고. 여기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수능도 잘 나오고 내신도 잘 나오고.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느 전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시 전형 중에서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은 잘 안 되는 학생들. 현대고의 내신, 국어 내신으로 본다면 2.5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시 전형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도 좋고요. 사실 현대고 학생들이라면 이쪽에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 다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세 번째 유형이죠. 수능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는. 그러면 수시 전형 중에서 최저가 낮거나 아니면은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사실은 수시 전형에서도 지방 쪽을 생각해 봐야 돼요. 현대고가 작년에 입시 결과가 대충 이렇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350명 중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간 학생들의 숫자가 대략 한 210명 정도? 15개 대학에. 그러면 전체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은 인서울을 하는 거죠. 물론 더 세부적인 거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서울대가 한 6명? 이렇게 고대 19명? 물론 이제 졸업생 기준으로 재수생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네 번째가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은 안 나오는 안정지원해야 되는 수시 집중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학생들은 거의 못 봤어요. 현대고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모의고사가 학교 내신보다도 잘 나오는 학생들이야. 전형별 입시 결과 보시면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50% 컷입니다. 50% 컷의 경우에가 대략 1차에 붙는 학생들이고요. 70%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충 인원으로 붙는 건데 서울대나 연대, 경영 같은 경우에 보충은 거의 없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 좀 다르죠.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내신 컷이 낮아집니다.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이 내신 컷이 더 낮아지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100분위 보시면 서울대 경영은 100분위 97.33. 그 다음에 좀 편차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성균관대 경영이 생각보다 연대 경영보다도 높고요. 서강대 경영보다도 높죠. 자, 이제 현대고 국어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국어 내신은 문학하고 문법 딱 두 가지만 보고요. 문학의 경우에는 교과서하고 외부 지문하고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은 다 더하면 10개. 교과서에 문학 작품 10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 한 페이지에 다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왜 하고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외부에서 수업이라고 분류해 놓은 거는 학교의 수업 시간에 실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몇 작품이냐?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은 10개인데 학교에서 프린트를 하는 작년에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수업한 건 몇 개냐? 52개.
근데 또 그렇게 해놓고 시험 볼 때 또 외부에서 끌고 들어온 연계 지문도 이만큼. 약간 한숨 나오시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많은 게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저랑 비슷한 직업이신 분이 있으면 금방 아실 텐데 이런 용어들은 평파열반이 자음분 단순하니 이런 용어들은 교과서에 없거든요. 이거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수능 특강, 고3 수능 교재에 나옵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걸 1학년 때 합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세국어에 세종어제 훈민정음말에도 골치 아프거든요. 월인석고, 월인천강지곡, 석고상절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 관련된 지문 교과서 외부의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물론 문법은 수업 시간에 안 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요만큼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특히 한글 맞춤법 부분은 정말 교과서 밖을 많이 진도를 나가서 방학 때 제가 따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애들을 붙잡아가면서 제발 좀 문법 좀 하자고. 근데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문법에 뛰면 여름방학 때는 문법 가지고 제가 뭘 하자고 해도 다 따라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서 외부 지문을 수업 시간에 하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를 지향합니다. 아직도 보면 일반 고등학교들 중에서 정말 단답형의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고는 그런 문제들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당연히 수능 문제가 기본이고요. 문법의 경우에는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문학보다 문법이 더 어려운. 그 점수의 배분을 놓고 보면 문법이 40%, 문학이 60%입니다. 근데 학교의 수업 시간 배분을 보면 국어가 1학년 때 5단위이거든요. 그러면 국어 C라고 해서 활동하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A, B가 있는데 A가 문학이고요. 문학이 3시간, 그 다음에 B가 문법인데 문법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문법을 하는데 그만큼 진도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보면 문학 60, 문법 40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근데 문법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기도 하더라고요. 현대고 국어가 왜 어려운가? 일단 수능 적응 훈련 명백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시험 문제를 내는 걸 보면 완전히 수능 적응 훈련들. 1학년 때부터 아예 국어를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공부하지 마라. 학교의 시험 공부가 수능 적응 훈련이다. 그 다음에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형 문제라고 하는 건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의 선생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암기 문제를 작가 이름 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심화해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투덜대기는 하지만 선생님을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학생들도 보면 이 문제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억지 문제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한두 문제씩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막 시험 보고 나서 펑펑 울기는 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을 욕하지는 않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노력한 걸 아니까. 문제가 정말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잘 내요. 정말 잘 내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느 게 내신 문제일까요?
어느 게 수능 문제고? 좀 더 긴 게 내신 문제일까요? 이쪽이 수능 문제입니다. 학교의 시험 문제가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학교 내신 문제를 여기 지금 송민국의 문제인데 학교 내신 문제를 쓱 끼워놓고 현대고 출신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전혀 구별 못하는 거죠. 교과서 작품은 10개인데 교과서 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개. 당연히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학생들이 교과서만 열심히 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외부 지문 준 거 열심히 했다, 그래도 부족해요. 외부 지문으로 준 52개에다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작품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한번 대비를 할 때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문학작품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거 문법 문제 제가 넣어놓은 거 혹시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페이지에다가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시험지 한 페이지를 복사했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온 문법 문제. 이게 시험지의 크기는 A4가 아니고 B4인데요. 학교 시험지 실제 크기는 B4 사이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단에 있는 그 지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문법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읽어야 될 독해량이 많죠. 그리고 혹시라도 직장 생활 하시면 보고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줄간격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독해야 될 정보량이 많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학교의 시험지가 어떨 때는 16페이지가 넘어가요. 50분 동안 학생들이 이걸 읽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좀 질리시겠죠? 근데 이제 내신 결과를 보시면 우선은 이게 재작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90.4, 2등급이 84. 역대 현대고 1학년 내신 중에서는 1등급 컷이 제일 낮았어요. 90.4. 그 다음에 평균이 58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2학기에는 평균이 조금 올라가서 61점. 1등급 컷은 92. 근데 작년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까 1학기 기말고사 보셨죠? 1등급 컷이 97입니다. 이게 현대고의 일반적인 내신 결과입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급이 97, 95 이상으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2등급은 90점대 초반. 처음에는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을 물어봅니다, 제가. 시험 끝나고 몇 점 나왔니? 선생님 저 90점 넘었어요. 애가 되게 좋아하는데 걔한테 넌 3등급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좀 있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잘 본 애들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가채점표, 꼬리표라고 하죠. 거기 보면 자기 등급이 이상하게 나와 있다. 근데 이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성을 들여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안 나오고 100점이 2등급인 경우부터 시작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원년에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구나. 시험 문제를 정말 조금은 쉽게 내보자 했는데 조금은 쉽게 내보자 했던 게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해 시험에 그 한 번의 시험에 1등급이 없었어요.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100점이 20 몇 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의 경우에는 등급컷이 97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의 경우에는 96.9. 오히려 이게 현대고의 일반적인 내신 등급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1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에서는 특히 고전시간. 저희가 학원에서 8주짜리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고전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전시간은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설시조까지 끝낼 때, 고대가요부터 사설시조까지 가면서 한 텀을 한 바퀴 완벽하게만 돌면 나중에 2학년 때 가서 낯선 작품들을 추가하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찔끔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외부 작품으로 학교에서 1학년 때 고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근데 정작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 시간은 두세 작품밖에 안 돼요. 현대시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어설프게라도 좀 봐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래서 긴 시간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예비고일 과정을 선택해서 고전 시간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물론 현대시의 경우에도 아까 보셨겠지만 외부 작품으로 1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시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불가피하게 저희가 특강으로 돌려놨습니다. 학원의 수업 시간에 저희가 무슨 8시간, 10시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어학원에 보통 투자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학원들을 저희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문학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문법도 독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8주 동안의 프로그램에서는 고전 시간 부분을 집중해서 놓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수능 대비 수준으로. 수능 대비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낯선 작품을 읽고 시의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 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것들은 몇 주짜리의 압축적인 특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 투자를 안 해서 2학년 때 가서 문학 집중적으로 내신에 나올 때 그때 헤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시의 정규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다가 집중해서 놓았습니다. 문법은 선택 과목을 고려해서 이게 선택 과목을 고려해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 문법을 열심히 해두면 2학년 때나 3학년 때에 가서 화작에서 언어로 전환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작 선택이 20명이어서 예년까지의 학교 교과목 프로그램을 커리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1학기에 문학, 2학기에 독서는 비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은 1년 내내 언어와 매체를 2단위씩 쪼개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1학기에 언어와 매체, 2학기에 문학, 독서는 3학년 이렇게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거를 1학기에 4단위로 중간 기말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만큼 학교에서 언어 선택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문학하고 독서의 커리를 한 학기씩 뒤로 밀어버리게 된 거예요. 독서를 3학년으로 옮긴 거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교사 입장이라면 약간 불안하기는 합니다. 독서를 아무래도 2학년 때 좀 해놔야 3월달 모의고사부터 학생들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텐데 학교에서는 독서 부분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학원 수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엄매 선택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과목의 중요도를 좀 더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은 아까 보셨겠지만 기출과 연계 작품까지, 그 다음에 문법은 교과 진도,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까지. 사실은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수능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도. 보셨겠지만 수능 시험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스트. 한 주 단위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테스트 부분의 관리가 기존에 저희 학원에 보내주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업을 저희가 3시간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 그 해당 단원에 그다음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매주 테스트를 볼 겁니다.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수업 끝난 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피곤해요. 퇴근을 못해요. 현대고 애들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보통은 다른 학교들은 내신 대비를 한 주에 3시간 수업하면 아이들한테 질문 그러면 벌써 나가거든요. 애들이 문 열고. 네, 현대고 애들 여기서 수업을 하고 질문하면 제가 수업 끝내고 뭐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벌써 여기 줄 서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숙제로 내주는 책이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그 포스트잇 작은 거 아시죠?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은 애가 양심이 좀 있으면 자기가 제일 뒤로 가요. 나 질문할 거 많아 이렇게. 그럼 또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씩 질문하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근데 걔네들은 제 생각은 안 해줘요. 자기네들은 여기 막 이만큼씩 붙여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질문하면서 저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수업이 9시에 끝나고 이거 문제풀이로 테스트하고 질의응답 받으면 30분 생각했거든요. 그럼 9시 반에는 나서야 되는데 10시 반에 가거나 10시 반이 넘어서면 야 카톡으로 물어보면 안 되니? 그래서 학생들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물어봐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저희가 테스트 보고 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날 진도가 뭘 나갔고 학생들이 어떤 걸 배웠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몇 문제인데 몇 문제에서 몇 문제까지가 컷 해가지고 보낼 거고요. 과락한 학생들은 주중에 불러서 보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숙제 안 해오면 부를 겁니다. 숙제를 불가피하게 못 해왔다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증하는 방법도 저희가 합니다. 문제 풀어서 채점한 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이제 최종 리허설 시험이 있는 그 전주의 주말에 보통은 토요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일요일은 그 다른 과목에 대한 직전 보강을 해야 되니까. 불러서 시험 포맷과 동일하게 저희가 출제한 문제로 모의고사 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실전처럼 해볼 수 있는 거죠. 정기 수능 수업은 이제 지금 말고 1학기 여름방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시, 중세국어 문법, 여기 중세국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경제과학지문. 방학 동안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모의고사하고 소설 읽기가 꼭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클리닉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한 주에 45문제짜리 모의고사를 과제별로 주는데 그 모의고사를 풀어서 5회말만 제출을 하라고 하면 나중엔 요령이 붙어서 그냥 찍어서 내요. 점수가 막 어떤 때는 1등급 나오던 애가 갑자기 30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모의고사는 일단 성적표를 어머님들께 그림 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질의응답하고 해설 강의하는 시간. 그리고 2학기 겨울방학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고는 언어와 매체를 1학기에 거의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과목처럼 수업을 하니까 언어와 매체 문법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경우에는 수능 평가원 기출. 독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사실 독서가 가장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경제랑 과학기술 지문은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 관리 부분에서는 과제는 묶음책으로 과제를 이렇게 프린트로 분산해서 주면 학생들 뭐 잃어버리고 학원에 와서 과제 안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묶음책으로 줄 거고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리닉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단편성은 수시로 현대고도 저희가 지금 일단은 4개 반으로 시작을 하는데 많아지면 5개 반 뭐 이렇게도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 심화반과 일반반 구분을 할 거고요.
반편성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심화반에서 올라올 수 있는 심화반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학생들은 올릴 거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내리기도 할 겁니다. 내릴 때 저항이 굉장히 거센데 미리 어머님께 동의를 받고, 아니 학원에 심화반 일반반인데 그거 내려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알더라고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문학과 독서 문법은 이렇게. 문학과 문법은 공통교재로 나가지만 독서의 경우에는 교재가 좀 다릅니다. 특히 저희가 이 독서 가지고 우열반을 나누는 이유는 독서의 능력이 사실은 수능 시험의 점수를 좌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 시각.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그리고 특강. 아까 말씀드린 현대시의 경우에는 이건 현대시 특강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표로 분산을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들을 수 있게. 모의고사 클리닉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의고사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는 50분 진행을 할 거고요. 학생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령 1시 반에 학원에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5시 10분에 5시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5시 10분에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이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그 뒤에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시간표 배치를 해놨습니다. 모의고사 클리닉은 재원생들한테는 무료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월 7일 날 저희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개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학원 부원장 정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귀영입니다. 현대고 1학년 국어 내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능형을 지향하고 있지만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교과서의 경우에는 반영률이 한 30% 정도? 문학하고 문법 둘로 나눠서 시험이 출제되는데 문학의 경우에는 교과서 밖의 지문이 한 3배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지만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신 학교가 자립형 사립교라서 공립학교하고는 달리 선생님들의 이제 로테이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들만 잘 분석하면 현대고 내신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아이들하고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이제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정 부원장님은 압구정 국어학원에서 17년 동안 현대고를 맡아왔었기 때문에 현대고 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은 이제 저는 30년 정도 고등부에서 국어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고에서 이제 내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때그때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 좋은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을 특히 담당을 할 건데요. 아이들마다 가진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취약점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제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둘이 최강의 팀워크로 최고의 어떤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반을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반과 수련반 이렇게 반을 분리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마다 취약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약점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그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두 사람이 그 취약점들을 다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으로 부모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